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오늘 오전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잠시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김조한 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폼페이오 장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지금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네. 잠시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청와대까지는 뭐 헬기로 이동을 일단 하게 되는 가능성이 겁니까?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축선상에 있는데 지금 휴일 상경 차량들이 늘 막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헬기를 해서 그 국방부 헬기장이나 뭐 이런 통해서 청와대로 예방을 하는 당초 5시 반쯤 오산 공군기지 도착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4시 반쯤. 그런데 앞서 네. 화면에 보다시피 거의 4시 한 40분까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질 않고 있었죠. 그래서 맨 나중에 내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하고 접견을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 지금 이제 비행기에서 그렇죠. 내렸던 그 화면이 예. 지금 들어온 들어간 건데요. 거죠. 좀 이거 설명을 이제 해주시죠. 지금 뭐 주한미 대사 만나고 있고 해리 해리슨이죠. 그 미 예.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일본계 모친을 둔 인사고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곧 주한미군 사령관도 교체되는데 예. 저는 미국 관계자들의 이제 자국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아마 예상컨대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좀 잠시 휴식을 취하든가 해서 어쨌든 한 7시쯤에 청와대를 예방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그 오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동하면 30-40분이면 충분히 이동한다라고 예. 그러거든요. 뭐 그런 편을 위해서 이동을 해서 아마 그 청와대로 다시 가서 문재인 대통령 7시쯤에 만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뭐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8시에 공지된 사항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역시 그 사실상 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형태가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되는 회동을 거죠. 하는. 그러고 돼서 내일 일정으로 오늘 서울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렇게 동북아 국가 방문하는 거 보면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에요. 2박 3일 동안 무려 4개국을 그러니까 5일 날 출발을 해서 도쿄를 걸쳐서 아베 총리를 만났고 이 도쿄에서 당시 그 일본 북쪽에 그 주일 미군 기지죠. 요코스카 기지를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오늘 오전 한 6 내지 7시간에 김정은 위원장 등을 만났고 다시 그 오산 공군기지를 내려와서 여기서 1박을 한 다음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일정. 그런데 베이징 일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번에 담겨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비핵화가 다다르면 그 평화협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인데 그거는 베이징 앞두고 설명했다는 거는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간다면 사자가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협정 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정을 미리 비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짝 어둑해진 이 오산 공군기지. 폼페이오 장관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내려와서 마중 나온 자국 관계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5시 13분쯤 트위터에 이제 글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사진 한 장도 게재를 하면서 잘 도착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혹시 트위터에 남긴 그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폼페이오 장관 뒤에 향이라고 미 국무부 통역국장 한국계인데 그 여성 그 뒤에 인물이 스티브 비건이 사실 동행을 하면서 이번에 데뷔장인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안 보이고 사진상으로 보면 통일전선부 김성애 통일책략 실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에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데 모습이 지금 당초 방북 전에는 카운터파트로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영철 통전부장 혹은 이용호 외무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실무자급 영접 인사를 보면은 차관급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단 전제하에는 사진 한 장.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의 의미가 제가 왜 의미가 있다면 북한의 의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걸어 들어오는 순석이 만약에 김영철이나 이용호가 있다라면 당연히 통역관 두 사람
뒤에 따라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를 가버렸습니다. 러시아에 러시아를 가 있고요. 가봤고 그런데 그 왜 의미가 남다르냐면 스티브 비건이 데뷔 무대인데 사실은 빈 채널이 가동되면 비엔나 채널의 양 주역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입니다. 스티브 비건과 예. 최선희 부부. 그런데 예. 저기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戦略실장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사실 통일전선부가 한 데는 북한식 통일전선 전략을 만들어내고 논의하고 외국의 어떤 이렇게 프로파간다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면은 김성애가 등장했다라는 북한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 얼마 전에 뭐 연연해 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랬지만은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김성애 현재. 등장을 보면은 종전 선언 문제가 언급됐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단 가능성을 전제는 조심스럽게, 저 예. 트위터 사진 한 장이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뭐 다른 사진들이나 아마 현장에서 있었던 소식들이 잠시 뒤면 이제 네. 전해질 예정인데 싱가포르 북미 협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예, 사실은 그건 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일본에서 평양으로 날아가기 전에 이제 그 동행 기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설명서를 했는데 사실은 6.12 때 사실은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방북인데 5월 9일 날 2차 방북을 통해서 그 1차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가 개최 장소 일정을 조율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인 7월 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 네 번째에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던 비핵화 빅딜을 할 수 있느냐 여부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그 의제와 개최 장소, 일시 등을 논의했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가기 전에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되는데 아마 발표는 없을 것이다. 발표는 없을 것이다. 예. 아마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인데 지금 합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양쪽이 이제 협의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화면은 지금 자료 화면인데 7월 초에 세 번째 갔을 때의 화면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차 방북 때, 네. 7월에 3차 방북 때 그 그때 화면을 그때 사실 빈손으로 되돌아와서 북한에서는 미국에다 상대로 강도짓을 했다라고 비난 성명도 냈고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았죠. 빈손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드린가 지난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1박 2일 방북이었을 때 이제 빈손으로 들어와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논란도 있고 비판도 거세고 했는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은요. 방북 일정이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게 방북을 하고 돌아오는 네. 건데요. 이 짧은 시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처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라는 건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외국 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사전 조율이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성과가 없으면 절대 안 됐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이런 만남을 6시간 내지 7시간의 방북 체류 중에 일정을 하기 위해서 북미가 물밑 협상 조율이 어느 정도 의제가 크게 다 합의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그렇죠. 조율이 그리고 됐다. 사실 9월 말에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갔을 때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 예. 공식 초청 형식으로 들어와라. 평양에 와라라고 했거든요. 뭐 그 일단 뭐 여러 가지 뉴욕 채널들 가동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북미 간 두 나라가 큰 틀에서는 만남이 있었다. 그런데 앞서 그 사진 한 장에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빅딜을 했을까라는데 현재로서는 저런 표정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니까 이 빅딜이라는 거는 비핵화 관련해서 그렇죠. 북한의 빅딜이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그리고 미국이 또 상호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예, 빅딜. 거기에서 이제 또 예. 세분화되면 또 얘기가 굉장히 성격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약간 남북한 평양 공동선언 이후로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된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뭐 예. 공식으로 미국이 인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부 상응 조치라든가 조건부 빅딜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상태에서 폐기를 할 테니 폐기를 해준다라면은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부가 있을 수 예. 있고요. 또 하나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요원들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전제하에 종전한다면은 종전선을 해줄 수 있느냐. IAEA 요원들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는 북한의 사실상 IAEA 복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 좀 큰 틀에서 본다라면 다시 NPT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뜻을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빅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물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북한이 이게 가을 평양 그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얘기한 대로 이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정말 확실하게 폐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일단은 앞으로 미래 핵에 대해서는 안 만들겠다. 과거의 핵무기는 이제 과거 핵은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런데 영변 핵시설 단지가 쉽게 설명드려서 여의도 면적이 한 4배 정도 아주 광대한 면적이라거든요. 시설물도 한 350여 개 있고 그럼 1차적으로 그거를 폐기하겠다. 그냥 건물 폐쇄, 클로징, 셧다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원자로가 있습니다. 90년대, 80년대 중반에 완공했던 5메가와트짜리 원자료를 세워야죠. 이건 플루토늄 생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핵시설물, 그다음에 우라늄 재처리 시설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는데 북한이 이걸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척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최근에 북한 매체들에 보면 우리 핵 개발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해서 쉽사리 녹록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 핵사 폐기로 간다라면 또 거기까지만 해도 큰 진전인데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폐기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IAEA 참관단에 일단은 건 나중에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했다면 그 3개월간 답보 상태에서도 북미한 비핵화 협상이 큰 걸음을 내딛었다. 그럼 이 큰 걸음을 내딛은 전제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다시 이 여러 가지 종전선 그다음에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고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굉장히 그 한반도 비핵화 프로그레스가 진행상이 빨라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이게 것이죠. 아마 우리 청와대가 바라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그렇죠.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북한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북한 매체들이 사실 최근에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봐야 되겠죠. 북한이 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이 왜 갑자기 작년과 달리 올해 대화 모드로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제재 해제라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 최근에 FAO도 했지만 올해 폭염이 심했습니다. 내년 봄에 충국인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뭐 이런 부분에서 당장 시급한 거는 대북 제재 완화. 그렇다면 대북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미국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독자 제재가 있고 국제사회 그 집단 제재가 있는데 이건 안보리 문제니까 논외로 치고 그 독자 제재안 중에서 미국이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것들이 봅니다.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인도주의 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예외로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있었습니다면은 그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경협 부분, 남과 북의 경제협력 부분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 최근에 남북 경협 사업위에서 일부 제재를 이제 예외로 인정해 주는. 최근에 그런 시그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경의선 공동철도 공동조사를 북측 구간 공동조사인데 지난 8월에 유엔사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동해안 그 군통신선 복원을 한 자재 를 북으로 올라가는 건 또 승인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분에 어떤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라면 이것도 큰 진전이 될 수 있겠죠. 자, 폼페이오 장관이요. 일이 잘 돼서 비핵화 목표에 다다르면 우리는 정전협정 끝내는 평화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이제 뭐 서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런 글도 남겼거든요.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종전선언 그 다음 단계잖아요. 종전선언, 그다음에 정전협정,
그다음에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희망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4.27 남북공동성명 과거 14선에 되어 있지만 3자 혹은 4자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걸 좀 꺼린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우세하지만은 그 우리로서는 그 어떤 한반도 그 제도적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도 전쟁 교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그 내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갑니다마는 중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안 좋은 기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예비 카드로서 이런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잠시 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을 예정인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빅딜이 있었는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까 궁금한데 이번에 아마 발표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올해 안에 열린다고 하면은 언제쯤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면은 시기상 그 11월 6일 중간 선거 전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지금 그거에 한참 증거한다라고 지방선거 유세전이 하면은 있기 때문에. 예, 그 끝나고 나서 아마 11월 중순. 그럼 또 장소 문제도 궁금하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또 그 러시아 방문할지도 모른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차 방정식들이 굉장히 논의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해법을 각자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최선희 부상이 지금 그 평양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런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선잡기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기선잡기다. 왜냐하면은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서 떠날 때 최선희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몰랐답니다. 당연히 평양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하루 왜냐하면 전에 지금 비건 대표가 동행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데뷔 예. 전인데 하루 전에 러시아에 갔는데 이 모스크바 공항에서 최선희 부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에너지 관련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린 3자 외무 차관 회담 해야 된다. 사실 우리도 차관급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3자가 누구냐?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전통적으로 북방 동맹이라 그래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중국, 러시아가 큰 후견인이죠. 거기다가 지금 과거 시진핑 주석과는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푸틴 대통령과는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 뒤에 후견 세력을 완벽하게 담보하려는 성격이 짙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희 부상이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방북 일정도 굉장히 짧았고요. 또 일본 거쳐서 북한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 중국까지 가는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뭔가 조율이 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또 강경화 장관 오늘 예방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 대담을 끝내기 전에 지금 화면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오늘 얘기를 화면인 나누겠습니다. 것 오늘 같습니다. 화면이네요. 지금 예. 다시 통역 뒤에 이현양 그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보이고 이쪽에 북측 인사, 미측 인사들이 앞서 공항에 내릴 때 보니까 성김 필리핀 대사가 있었고요. 앤드류 김 CIA 미 코리아 미션 센터. 김영철 모습이 보였네요. 그러네요. 예. 그 김영철 위원장이 보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뒷면엔 김창선 실장도 보이고요. 그 아마 카운터파트를 폼페이오 장관이 그랬다죠. 김영철 부장은 정말 앞뒤가 꽉 막혔다. 그래서 영어가 가능한 이용호 외무상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는데 미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오른쪽 화면에 스티브 비건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에 우측 하단에 화면상 우측 하단에 잠시 김영철 통전부장의 모습이 보였죠. 예, 오늘 아마 방북했을 때 네. 뭔가 회담을 하기 전후로 해서 이제 오찬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네,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예, 내용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공개를 이제 양국 간에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게 다 나온 게 없으니까 예. 발표를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화면들이 계속 이제 들어올 텐데요. 그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예방해서 이 방북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